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이제 3월의 마지막 촬영하는 3월 27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꿈꾸는 지도자, 대통령에도 출마했었죠. 그 정치가가 선거하는 와중에 참 그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는 전혀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술적으로 그 말이 왜 위험한지 또 말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대만 해협의 위기는 한국에도 치명타다. 우리가 대만과 중국의 싸움에서 뒤짐지고 구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드리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 사이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팩트입니다. 그 이재명 그 야당 당수죠. 왜 우리가 중국에 찝쩍거리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대통령을 비판한 거예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그냥 쉐쉐 대만에도 쉐쉐 하면 된다. 쉐쉐가 그 한문으로 쓰면 감사하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땡큐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세상 돌아가는 걸 참 모르는구나. 국제 정치를 공부한 적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중국에 찝쩍거리냐? 우리가 언제 중국에 찝쩍거렸습니까? 중국이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고 다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만 중국에 다 쉐시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일파만파 좀 그 비판도 받고 뭐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진인데 보니까 우리나라 그 애국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어디로 갔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팔아버린 굴종 쉐쉐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한테 뭐가 감사합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우리가 감사해요. 바로 이렇게 그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만 문제하고 한국이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들, 그 공산당 독재 국가는 모든 매체가 관영 매체죠. 중국 정부가 얘기하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그 발언이 나온 지 며칠 지난 다음에 사흘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한국에는 아주 유일하게 괜찮은 정치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친중 사대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편협한 시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굴종적 사대주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종합해서 말하면 잘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국제정치 모르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번 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고하는 또 신문 그 에세이에도 바로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들은 모르지 국제 정치의 도사가 돼야 된다. 이승만만큼은 못할지라도 국제 정치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세계의 그 파도를 헤쳐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글을 기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 중국이 짜올로라는 말을 썼대요. 짜올로. 이 대표가 왜 우리가 중국에 찍적거리냐. 그거를 짜올로라는 말로 중국 언론이 표시를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이랍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강한 나라입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윗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 국민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기술과학 면에서 중국을 능가하고 있고 다만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다는 겁니다. 중국이. 사이즈가 큰 나라가 대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너댓 배 큰 나라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을 대국이라고 그러지 중국을 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만 문제가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지도자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망신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작년 6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싱하이밍이라는 뭐 국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을 중국에서는 보내죠. 한국에다가. 왜? 중국은 한국을 아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대단히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에는 거의 그 장관급을 보내죠. 총리급도 보내고
그런데 싱하이밍이 자기 그 대사관으로 불렀어요. 그 야당 대표가 의전 서열로 대한민국에서 8위랍니다. 그러니까 저 싱하이밍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높은 사람인데 저 사진 보세요. 저거는 어디 그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대사들은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날 때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 국가들은 전부 다 주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큰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 그때도 눈을 마주치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 싱하이밍이 그 우리나라 외교정책 바뀌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을 바뀌는 것을 보고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중국에 베팅하지 않은데 그거는 잘못이다라는 비슷하게 얘기한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베팅하면 그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베팅을 해야 맞다라는 뭐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이죠. 예. 그 말한 곳이 당진이에요. 당진. 당진이 충청남도에 있는 그 도시죠. 당나라와 교역하던 나루라는 뜻입니다. 당진. 거기 찾아가서 참 1100몇 년 전에 그때 신라는 당나라랑 당당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당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한반도로 완전히 통일했죠. 중국에서 이랬대요. 이재명 씨에 중국이 환호한답니다. 중국의 애들이 환호하겠죠. 한국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맞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에서 저거를 잘 모를 정도로 중국 대만한테 전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테니까 한국에서 단 한 사람뿐인 현명한 사람 이라고 중국 거기에 나왔죠. 그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증명해주는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세계 여론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데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10나라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 7월에. 일본, 호주 사람의 87%가 중국을 싫어한답니다. 스웨덴 85%가 싫어하고 미국 83%,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을 아주 싫어하는 나라에 포함됩니다. 77%의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냥 괜찮다가 2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저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중국에 저렇게 굴종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2%밖에 지지를 안 하는데.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저기 있는 10나라 보세요. 다 세계를 끌어가는 세계의 그 제일 강한 나라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중국 언론에서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는 뭐 저거는 친중국적으로 쓴 책인데 저 책 내용보다도 저 책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괜찮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6.4%밖에 안 된다. 미국은 57.3, 일본 28.8, 북한이나 러시아가 더 높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을 적이라고 인식한 20대는 무려 62.8%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진보 진영의 반중이 보수 진영보다 더 높아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진보 진영은 북한을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보수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저런 그 데이터도 안 읽어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대통령들이 좌나 우를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그 잘 모르는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우파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중국과 한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대전략은 뭡니까? 통일을 일으키고 지금보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전략입니다. 그 대전략에 통일이 들어가요. 중국의 대전략은 뭡니까? 주변에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막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6.25 때 이미 한반도가 통일될 뻔했을 때
130만 대군을 파병해 가지고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이거는 뭐 거짓말을 알고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그런 애매한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인 것이죠. 미국의 대단한 전략가가 그랬습니다. 만약 미국이 세상을 다 도와주지 않을 날이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너무 셀 때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기 때문에 미국을 위협할 나라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혼자 있어도 되는 거죠. 또는 미국이 힘이 빠지면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세월에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세월이 오면은 한국은 세 가지 중에 하나,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어렵대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뭐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저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뭐 20세기의 아주 세계적인 전략가입니다. 미국의. 첫째는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든지 중국한테 무릎 꿇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든지, 세 번째는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든지, 이 세 가지 다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자가 저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 책 나온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물어봤어요. 그 브리진스키 박사는 셋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제일 좋다라고 조언하겠냐. 그랬더니 물론 세 번째지,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국제정치의 현실을 얘기한 것이죠. 네, 저도 이제 뭐 중국과 미국 다툼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중국이 곧 1등이 된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썼던 책이 그 왼편에 있는 책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해가지고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저 책에서 제가 중국은 미국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 책인데 거의 뭐 이제 나와갑니다. 이 책 제목은 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국제전체 그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하간 개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예, 지금 대만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만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 고쳐주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개인 정치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것은 사안이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치 현황이 지금 어쩐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대만 편에 서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만 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전쟁을 일으킬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못하도록 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고 우린 관심 없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가 중국에다 기대를 걸고 있는데, 중국은 옛날 청나라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뭐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전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이 우리나라 GDP의 102%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이 끊어지면 죽어요. 죽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외 물동량의 99%가 바다로 옵니다. 그런데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 우리나라의 그 물동량이 43%가 됩니다. 43%. 그런데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은 저 선이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쪽으로 멀리 돌아오든가, 그리고 옆으로 우리나라는 대만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멀리 돌아가고 저 뭐 러시아 앞바다로 해갖고 오겠습니까? 부산이나 제주도 올 때, 목포 올 때, 광양만 올 때. 그래서 우리가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기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즉각 우리나라 경제가 비틀거리게 됩니다. 전쟁이 오래 가게 되면은 한국이 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방송했을 때 그 대만대학교 민 교수라는 분, 그분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도 아마 전쟁이 날 거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거꾸로 해놓고 보세요. 대만 해협하고 한국은 그냥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대만 해협이 덜 중요해요. 뭐 물론 일본도 중요하지만은 일본 관리들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것은 일본의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 편에 서서 참전하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둘 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 매마다 다른데 2016년에는 104%였습니다. 작년에는 102%예요. 그 어느 학자들이 이제 뭐 하루에 4,45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발한다. 대만의 분쟁이 발발하면은. 그리고 뭐 며칠이면 얼마 이런 거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저 논문을 읽어보면서 너무 낭만적으로 돈을 축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가질 문제가 아니죠. 대만 문제는 우리가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까지 연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그 대만 해협 가까운데 저 항공모함 와 있는 거 보세요. 미국 항공모함들. 레이건 CSG라는 거는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ARG 이거는 미국 강습함이에요. 항공모함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CGC 해가지고 그 이제 필리핀 그 동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대만 해협 부근에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급 배가 서너 척 이상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와 있겠습니까? 중국, 대만 공격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보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이 항공모함을 잡는 데 특화된 그런 군함을 당초 예상보다 20개월 빨리 앞당겨서 항공모함 킬러를 일본의 일본 뉴스입니다. 일본 뉴스에 저렇게 나온 거를 뭐 우리나라 신문이 받아 쓴 거라서 그 일본말로 돼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중국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국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 세상이 전쟁하는 세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2, 3주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중국 턱 밑에 미국의 특수부대 대륙이 발칵 뒤집혀졌다. 여러분 그 중국 본토하고 대만하고 그 사이에 거의 중국 본토에 붙어 있는 금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금문도에 미국의 그린베레, 미국의 공수부대죠. 특수전사령부 공수부대가 금문도에 이제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대만 국방장관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만을 도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언론에 이미 미국은 대만에 파견한 공수부대 그린베레 부대를 영구주둔 시키겠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 저거예요. U.S. Greenberet deploying to Taiwan's front line. 대만의 가장 최전선에 저 정도 용기가 있어야지 전쟁이 억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U.S. Greenberet will be deployed permanently to Taiwan's front line island. 미국의 그린베레 부대가 중국의 대만의 최전선에 있는 섬에 영구주둔할 것이다. 예, 저래야지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대만에 미군이 있으면은 그러면 중국이 전쟁을 하기 아주 어려워지겠죠. 예, 이거 뭐 다 킨먼 앤드 팽후 해가지고 금문도, 팽호도는 대만과 중국과 중간쯤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그 지도 보세요. 금문도가 중국 바로 본토에 붙어 있는 섬입니다. 평호도는 그 순간에 있는 섬이고, 그러니까 이 두 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미국이 개입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전쟁 억제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 정치가들의 모든 언급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금문도에서 중국을 찍은 사진이에요. 중국 건물이 보인답니다. 중국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에 미군을 갖다 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만의 국방장관은 미국 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대만을 확실하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그 국제정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건데 작년 11월이에요. 미국의 그 괜찮은 학자가 저거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Now is the time to overthrow the Chinese regime. 지금 중국 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때다. 저게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너 자꾸 이렇게 전쟁 위협하게 되면은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필리핀이 그 작은 나라예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나라인데 필리핀이 지금 중국하고 그대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필리핀에 지금 미군이 다시 주둔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지도 보세요. 거기 있는 모든 미군 기지들이 전부 다 대만 바로 밑에 있죠. 대만을 대비하고 있는 중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탄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대만하고 여러분 그 지도 두 개 보세요. 필리핀의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바탄섬이 있는데 그거를 큰 지도로 보면은 대만하고 이어지는 섬이죠. 바탄섬에 그 15만 명의 그 숙박 시설을 그러니까 밥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데 그 핑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만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대만에 전쟁이 나면은 그 바탄섬으로 피난 오게 핑계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 섬이 무슨 15만 명의 노동자가 밥 먹고 잘 수 있는 그 시설은 동시에 미국 해병대, 일본 해병대 그리고 우리 해병대도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도 항공모함이 있는 나라예요. 인도도 지금 미국 편에 서서 대만을 중국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도 저 나라가 우리한테는 뭐 참 억한 감정이 있는 나라지만은 세계를 상대로 싸움도 벌였던 그런 그 전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 못하는 나라가 됐죠. 그 미국이 너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야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이 최근에 한 거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아소 다로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수상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만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 중국한테 그것은 threat to Japan's survival. 일본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일본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은 전쟁하러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헌법상으로 그리고 미국이 보기에 전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포기한 나라고 전쟁을 못하게 미국이 강제한 나라인데 근데 지금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일본이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나는 전쟁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저거에 대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략을 보세요. 그 말 한마디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 참 꿈꾸던 보통국가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당장에. 같은 얘기죠. 대만에서 대규모 사건이 발발한다면 그것이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만을 방해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전쟁하러 가겠다. 일본은 지금 꼭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반격 능력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착착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늘리고
군사 전략을 바뀌고 있는데 둘한테 전부 감사하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 현황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한국 그 세 나라의 공군이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육군도 훈련 같이 하고 있고 해군도 훈련 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중국 전쟁 일으키지 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일 나죠. 그리고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만이 중국형이 되면은 미국이 태평양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패권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미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고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쉐쉐하면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일본이 대만을 도와주고 군사력을 늘리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이 한 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 가볍게 여기는데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과 막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힘입니다. Force for good. 선한 힘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언제라도 그냥 나 몰라 그러고 후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줄반장을 세워놓고 가죠. 아시아에서 미국이 나는 잠깐 손을 떼야 되겠어. 일본 네가 이 동네 반장해. 그것이 기본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선한 힘이거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세상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급히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가벼이 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드디어 강한 일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본 너 전쟁하면 안 되고 무기 가지면 안 되고 너는 국가의 수단으로 전쟁을 하면 안 돼라고 지난 70년 동안 강압하던 미국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전쟁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 거기 가서 전쟁할게 그랬더니 안 되라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환영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기서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일본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이 너의 힘은 선한 힘이라니까 일본 방위백서에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대단하죠. 일본이 평화의 국가고 전쟁을 못하는 나라인데 평화헌법에 의해서 저런 국방백서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허락하는 이유는 저런 일본은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을 수 있으니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 중국이 미국한테 꼼짝 못한다고 그랬죠. 중국의 랴오닝함이라는 항공모함이 자기 그 해군 군함들하고 같이 항진하는데 저 항진 대열에 미국 군함이 드문드문 낀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미국 군함이 껴가지고 미국 군함이 중국 항공모함 옆을 따라가면서 미국 병사들이 중국 비행기 뜰 때 박수 쳐줬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죠. 미국 한 배 선장이 그 앉아 있는 폼 보세요. 사진으로. 예. 미국의 무지막지한 군용기가 중국이 미국한테 레드라인을 걷습니다. 빨간 줄. 뭐냐면은 야 미국 대만에 장관급 보내지 마. 1. 그리고 또 다른 빨간 줄. 대만에 미국 군용기가 착륙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어. 근데 미국이 저 군용기에다가 장관급을 6명을 실어가지고 대만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방영을 했죠. 저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우리나라는 레드라인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 레드라인은 고무줄이냐? 미국 비행기, 미국 전투기가, 공군기가 대만에 착륙해도 안 되고 미국의 장관급이 대만을 방문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전투기에다가 군용기에다가 장관급을 6명이나 싣고 갔는데도 중국은 가만히 있는 거야? 예. 힘이 미국이 세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세계의 4대 양아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순서로 북한이 먼저고 이란이 4등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 국무부한테 우리는 누구와 다퉈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내하고 다투면 된다라고 미국 정부가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제가 강의 여러 번 했던 건데 지금 세계는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하고 자유세계 그리고 미국 자유세계는 미국, 일본, 유럽, 인도, 영연방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다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자유세계가 당연히 이기죠. 중국, 러시아, 북한 요 세 나라하고 이란하고 해서 넷인데 자유세계가 옛날에 냉전 때는 그 공산 진영을 이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거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지도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었는데 한국이 한미일이 합쳐져야지 일이 되는데 이게 전략이 완성이 되는데 한국이 북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는 오히려 싸움으로써 도대체 전선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피곤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이 한국을 빼고 일본을 강화시켜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항하면 된다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새로 바뀌고 한미일 협력 관계 정말 새 시대가 시작된 거죠. 놀라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정말 이건 시대가 변한 겁니다. 일본군과 한국군이 같은 편에 서서 훈련을 할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육군 훈련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구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편이고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자유진영이 승리하는 거로 한국, 미국, 일본 합친 것이 중국, 러시아, 북한 합친 것을 능히 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한국이 미국, 일본하고 다시 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중국의 꿈은 깨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회의한다고 비난하고 별거 가지고 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의 아부 떨고 그런 사람들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한국보다 더 싫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아주 싫어해요. 시진핑은 김정은을 또 아주 싫어합니다. 그 둘이 친구가 아니에요. 시진핑 좋게 해주면 북한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는 그 북한 육군사관학교에다가 일본은 100년 숙적,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는 그 간판을 걸어놓은 적도 있을 정도죠. 예, 일본 기자가 쓴 책입니다. 시진핑은 왜 김정은을 죽이려는가? 이렇게 사이가 나빠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서 뭐 중국한테 아부를 떠든 마든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 끝장났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경제는 미국과 일본 쪽으로 이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중국의 미래는 깝깝합니다. 분리될 거다는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분열될 거에 대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시적인 그 통일 관점을 가져야 되죠. 만주가 우리 거라면요. 근데 중국이 모든 걸 쉐시하면 되겠습니까? 중국은 김치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하여간 웬만한 거 한복도 자기 거라고 그런다면요. 근데 우리가 중국한테 감사할 일이 많아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만은 중국이 멍청하게 저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샨샤댐이라는 건데 대만이 저거 부십니다. 전쟁 나면은 4억 준다는 그런 말 나오죠. 대만이 저걸 부시면은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대만 사람들이 고민해요. 아무리 중국이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저 댐을 부셔야 될까 고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민주화되고 독재 없애고 정말 그 제대로 된 개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은 중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날이 이제 와야 된다라고 중국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주일에 그 조그만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대만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사활적인 문제다라는 그냥 뭐 우리가 구경하고 뒷짐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